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는 새롭게 발표한 2021년식 집 랭글러 루비콘 392 모델입니다. 루비콘 392 이름이 참 생소하죠. 그러니까 392라는 거는 엔진 사이즈를 뜻하는 걸로 보여요. 일단 이 차에 들어간 엔진이 6.4L 8기통 헤미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단위로 표현했을 때 392 큐빅 인치로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4L라는 숫자 대신 392라는 숫자를 넣어서 모델명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기본적인 스펙을 보게 되면 드디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프에서 결국은 제로 100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제로 60마일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4.5초에 제로 60마일의 속도를 보이고, 제로 60마일이 4초 때면 보통 제로 100까지는 대략 한 0.2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로 100은 한 4.7초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력수는 470마력, 이 마력수도 한국에 가게 되면 대략 한 476마력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고요. 파운드 필 오브 토크,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토크 단위로 봤을 때 470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토크를 가지고 있어요. 400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 기본 가솔린이 갖는 엔진 중에 높은 토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이는 이 수치는 경쟁사의 포드의 차로 비교하자면 랩터에 들어간 엔진의 출력 정도가 나타나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브롱코에는 8기통 엔진이 아직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차 이름이 루비콘 392듯이 다른 스포츠나 오버랜드 사하라 모델에는 출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루비콘 392라는 모델이 별도로 지정돼서 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하라의 8기통 엔진의 옵션이 없을까? 네,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프 랭글러는 다양한 엔진의 라인업이 구성이 됐어요. 기존의 3.6L NA 엔진, 그리고 2.0 터보 엔진, 거기에 이코 디젤 엔진, 그 4XE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여기에 8기통 제한흡기 엔진까지 해서 총 5개 엔진 라인업이 구성이 됐습니다. 일단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 선택의 폭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혀 나쁜 점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현재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리 프로덕션 모델, 그러니까 뭐 광고 찍는 용이라든가 어디 뭐 소개하는 용, 전문가들 테스트 드라이빙용 이 정도의 모델만 만들어낸 상황이고, 손님 전달용 차는 내년 퍼스트 쿼터라고 하니까 1, 2, 3월경 1분기서부터 만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차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은 지금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여담이고 참고만 하시고요. 자, 이 차가 기존의 루비콘과 달라진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엔진 사이즈 커졌고요. 거기에 제로 100도 좋아졌고, 쿼터 마일이라고 하죠. 보통 제로 400m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쿼터 마일 같은 경우는 3.0초로 기록을 보였다고 하니까 상당히 가속성은 좋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프가 드래그 레이스를 한다, 어울리지 않는다기보다는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사실 기존의 루비콘 같은 경우는 핸들링도 좀 불안하고 차가 가라앉아서 간다는 기분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약간은 방방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주행하는 편인데, 이 차가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만들어요. 물론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게 보강을 했으리라고 기대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는 8단 오토 미션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랭글러하고 다르게 이 차는 수동 미션의 옵션은 없고, 다만 수동의 느낌의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패들 시프트를 달았다고 합니다. 8기통 엔진을 적용한 점,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적용한 점이 여태까지 40년의 랭글러 역사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해요. 6.4 이 8기통 엔진은 우리가 다 아는 헤미 엔진입니다. 헤미 엔진이 딱 다가왔을 때 느낌이 출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소리가 상당히 심금을 울릴 때가 있어요. 헤미 엔진만의 사운드. 근데 이 랭글러도 그 사운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배기 시스템을 다 구성을 했다고 해요. 듀얼 모드로. 그러니까 좀 더 사운드를 크게 해서 소음기를 지나오지만 그 소음기 안에는 일련의 파이프의 형식을 통해서 소음을 제거한 거를 버리고 바로 사운드를 크게 해서 나타내는 그런 모드가 있고, 하나는 소음기 안에서 대체적으로 소음이 걸러져서 나오는 그 배기 모드,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배기 시스템을 보면 배기 매니폴드서부터 끝에 머플러 팁까지 두 개의 파이프로 처음부터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배기가스가 한번 섞이거나 파이프 사이즈가 중간에 확 달라져서 걸러지는 배기 사운드 없이 6.4L 헤미 엔진의 엔진 사운드가 고스란히 다 느껴진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프에서 이 차 런칭과 함께 보여준 영상을 보더라도 배기 사운드를 계속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충분히 엿보였거든요. V8 sound.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달리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다른 업그레이드 된 것도 좋지만 이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실력적인 부분은 어떤 차하고 비교해서 만들게 됐냐면 그랜드 체로키 트랙호크 차하고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트랙호크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드래그레이스에 미친 차죠. 그 차하고 이렇게 비슷한 그런 느낌, 그런 파워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랭글러의 시트 운전석을 앉았을 때 제로백이 4초대다 이러면 보통 SUV나 승용차가 한 3초대 후반 정도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왠지 모르게. 왜냐면 앞에 윈드실드도 직각이다시피 서 있고, 그리고 차 자체도 루비콘 같은 경우는 떼뚱하게 이렇게 높다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차가 이런 출력을 뿜어주면서 달린다고 하면 정말 색다른 느낌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 루비콘 392 같은 경우는 기존의 루비콘보다 2인치를 더 높였다고 해요. 2인치를 높였다는 거는 그만큼 접근각, 탈출각이 높아질 수 있는 예상을 해보게 되고, 도각 능력도 좀 더 좋아졌을 거라는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도각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건 결국 물이 엔진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한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것과 좀 비슷하게 같이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지프에서 말하기에는 하이드로 가이드 에어 인테이크 시스템이라는 걸 적용을 했대요. 근데 이게 세 가지의 레벨 덕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레벨의 흡기의 위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이 들어왔을 때 엔진 헤드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물을 뿜어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적용됐다고 하고, 어느 때냐면 같은 도강을 하더라도 갑자기 속력을 내거나 이랬을 때는 물이 그 본네트 위로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도 그 물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뿜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도강 능력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기존의 루비콘보다 2인치를 더 높였다고 해요. 실제 도각 능력 같은 경우는 기존의 랭글러 루비콘이 30인치, 76, 7cm 정도 도각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이 차 같은 경우는 32.5인치의 도각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세이프티 기준이에요. 안전 도각 능력의 높이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더 깊이 들어가도 차에는 전혀 무리가 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메이커에서 말하는 안전 기준으로 했을 때 도각 능력이기 때문에, 속도는 도각 능력을 표시할 때 보통 미국 기준으로 5마일을 달렸을 때, 그러니까 5마일이면 대략 8k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속도로 다녔을 때 도각 능력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가 2인치 높아졌는데 도각 능력은 2.5인치가 높아졌어요. 0.5인치가 높아진 거나 다름없네요. 기존의 루비콘하고 또 다른 점이 쇼크업소버예요. 기존 루비콘도 물론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다른 그런 쇼크업소버를 적용했는데, 지금 이 루비콘 392 같은 경우는 아예 폭스에서 만든 쇼크업소버를 적용을 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프레임 레일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물정차 프레임을 적용을 했고, 거기에 컨트롤 암이 있잖아요. 어퍼 컨트롤 암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좀 더 무거운 거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헤비듀티 브레이크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는 상당히 반길만하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루비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스펙이 맞다면 이번에 나온 루비콘 392의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타는 35인치까지는 상관없는데, 타이어가 37인치, JL 루비콘 같은 경우는 40인치를 장착한 차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아무래도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게 되면 기존에 달려있는 순정 타이어의 사이즈에 비해 브레이크가 현저히 기능이 상실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루비콘 392에는 헤비듀티 브레이크를 적용했다고 하니까요, 루비콘에도 이 브레이크를 튜닝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들이 안 맞아서 적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 출시를 한 다음에 한번 보고,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33인치 얼터레인 타이어가 적용이 됐고, 휠은 17인치 비들락 케이퍼블 휠, 그러니까 이것도 포드 랩터에 적용된 휠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비들락 케이퍼블 휠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비슷한 휠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루비콘 392는 기존의 루비콘보다 확실히 향상된 성능이 적용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더 높은 업그레이드를 했냐?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진 않은 게, 왜냐면 엔진이 큰 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힘이 세지니까, 힘이 세지면 차가 어느 정도 셔시도 받쳐줘야 되고, 잘 가면 또 좀 더 잘 서야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엔진의 힘이 높아진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정도의 능력만 향상시킨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굳이 33인치보다 35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으로요. 물론 옵션으로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약간은 아쉬움은 남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다른 것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 루비콘 392는 풀타임 셀렉트 트랙 4WD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로우 레인지의 비율이 2.72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4륜구동에는 4륜구동 오토, 그리고 4륜구동 하이, 뉴트럴, 그리고 4륜구동 로우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엑셀 자체가 좀 더 두껍고 큰 그 엑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엑셀의 제품명은 데이나 44 엑셀이라고 하고요. 이게 헤비듀티 엑셀이에요. 튜닝을 할 때 이 붐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멀뚱하다기보다는 그래도 기존의 거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다라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루비콘에도 적용이 되어 있던 전자식 스웨이바 디스커넥트 시스템, 이것도 다 여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거친 오프로딩 다운힐을 할 때 내려가는 그 크롤 기능 있잖아요. 그 크롤 기능의 비율도 48대1. 이 정도면은 더 좀 세밀하다고 보이죠. 기존에 근데 루비콘도 이 기능을 통해서 다운힐을 내려가는데 막 우악스럽게 내려가지 않거든요. 정말 세밀하게 내려갔는데 48대1이면 더 세밀해졌다라고 보입니다. 브레이크를 꽉 밟고 가는 느낌이 들 정도의 느낌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도 예상해 보는데, 이거는 사용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숫자로 뭐 48대1이다 이러면 감이 잘 안 오니까. 그쵸? 뭐 외모는 변한 게 없냐? 있죠. 일단 앞범퍼나 뒷범퍼에 보면은 그 후킹하는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견인하는 견인고리. 기존의 루비콘은 빨간색이었는데 이 차는 금색이에요. 그리고 앞에 후드, 본네트죠. 그 부분이 루비콘만이 갖고 있는 그 약간 지느러미 같은 그런 배지 같은 거는 없어지고 앞에 있는 인테이크가 새로 생겼는데, 이거는 멋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공기 구멍을 통해서 프레시 에어가 들어가서 엔진룸의 어떤 냉각 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양옆에는 그 392라는 배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데 에어 인테이크에 후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면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멋있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뿔뚝 솟아 있어서 저건 뭐지? 좀 어색한 느낌? 이런 게 살짝 영상으로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차를 보면 안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옵션으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대요. 뭐 기존의 루비콘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더 튜닝할 수 있는 부품을 오더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오픈이 되진 않았어요. 나중에 오픈이 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 루비콘 같은 경우는 가죽 시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가죽 시트가 다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좋다고 할 수 있고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넣다가 보면 차값이 올라가겠죠. 지금 현재 이 차의 스타팅 가격이 65,000불이라고 하니까 미국 가격으로요. 캐나다는 대략 이거보다 한 10,000불 정도, 그 이상 더 시작 가격이 높을 걸로 보이고, 뭐 한국 돈으로 하게 되면 차값이 7천만 원 정도로 보이겠네요. 근데 차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에서 판매하게 되면 차값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참 그것도 약간은 궁금해집니다. 엄청 비쌀 것 같은데요. 이 루비콘 392 모델은 안타깝지만 숏바디 모델은 없습니다. 다 롱바디 모델, 그러니까 4도어 모델만 나오게 되고, 지금 시작 가격이 대략 65,000불이라는 것도 완전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65,000불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략 그 정도 될 거라는 루머가 있어. 이 정도로만 알아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된 영상 자료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차를 딱 느꼈을 때 8기통 470마력 제로백이 4점 몇 초? 대단한데? 이런 거가 일단 확 와닿았고, 거기에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오플러 사운드가 대박이겠는데, 보통 8기통 엔진을 갖고 있는 차들은 이 부분을 기대를 많이 하게 되죠. 이 부분까지 해서 뭔가 혹 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을 봤을 때는 특별히 완전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차를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기보단 출력이 높아진 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차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정도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약간은 아쉬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 가격 생각보다 비싸게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돈이 정말 많으신 분들은 우려가 안 되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 운전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루비콘만의 그 약간의 불편함, 핸들링이라든가 시팅, 온로드에서 고속주행에 있을 때 약간 불안함, 사실 큰 불안함은 없거든요. 인지업을 했을 때는 약간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온 날도 약간은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내년 봄에 차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차가 나오면 이 지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빨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좀 이렇게 상황이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이번에 새로 나오게 될 2021년식 랭글러 루비콘 392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고, 좀 더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